네, 다음으로 이 시각 월가 시간입니다. 오늘은 DB증권 잠실금융센터 김병수 PB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연말을 앞두고 또 뉴욕 증시 전반적으로 차분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씩 올라주고 있거든요. 이 산타랠리의 스타트를 끊었는데 계속 갈지 일단 그것부터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 오늘 시작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크리스마스 하루 쉬고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처럼 금요일이긴 하지만 프리마켓도 나쁘지 않았던 걸로 이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산타랠리가 뭐 현실화되었다, 뭐 뉴욕 증시가 상승을 지속할까라고 말씀드리면서 한 이틀 정도 남은 올 한 해가 어떻게 보면은 S&P 500이 사상 최고치로 마감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결국에는 이 산타랠리라고 표현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지수 상승세가 충분히 지속될 수 있을까라는 이야기를 아마 말씀을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S&P 500 미국 주식의 1등부터 10등까지 종목들이 거의 다 테크주입니다. 저희가 이거를 이제 매그니페스트 7이라 해서 M7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 안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내년 초부터 과연 M7이 다시 한번 주도할까라는 질문에는 한번 조금씩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일례로 골드만삭스에서 내년 핵심 투자 테마를 이제 AI의 옥석 가리기다라고 먼저 표현을 했습니다. 특히 미국 외에 시장에서 분산 투자를 제시하는 이야기와 함께 나오게 되었고, 올해까지만 보면 어떻게 AI만 붙으면은 오르던 이제 무지성 상승장에서 성장 동력을 보유한 기업이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시장으로 변화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서, M7 외에 이제 S&P 500 종목들을 임프레시브 493이라고 해서 493개의 종목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고, M7이 성장 동력이 차츰 둔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올 한 해까지 앞으로 남은 3일에 시장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보였으면 좋겠다라고 좀 요약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M7의 주도권이 내년엔 약해질 수 있겠다. 뭐 공통적으로 다들 IB들이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내년 경기 부양주들이 확 뜰 수 있다. 뭐 수익률이 조금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AI 관련된 이 제네시스 명령이라고 하나요? 이걸 서명하기도 했고, 어쨌든 계속해서 AI 주도권 잡아가려고 노력을 좀 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M7의 수익률은 좀 덜할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 할까요? 네, M7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워낙 좋았기 때문에 내년에 성장 동력이 둔화된다라는 거지, M7이 저희가 생각하듯이 갑자기 산업이 바뀌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이제 트럼프 2기죠. 어떻게 보면은 후반부로 들어가는 한 해이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 패권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아마 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거의 제조업부터 시작해서 AI 패권까지도 아마 미국으로 끌고 들이려는 모습이 좀 보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둔화될 뿐이지 일단 그래도 간다라고 생각해보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M7 중에서도 우리가 좀 선별적으로 투자를 해본다면 어떤 종목이 특히나 좀 매력적일까요? 네, M7 종목들은 모두가 좋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중에서 가장 좋은 걸 하나 골라서, 예를 들어서 나머지 종목들이 어떻게 보면 조정이 좀 오거나 수익 실현이 올 수도 있을 때 그나마 한 종목이 버틸 수 있다라고 본다면은 저는 구글, 이제 알파벳을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가장 매력적인 종목은 구글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제미나이 3.0 공개 이후로 알파벳이 이제 주가가 상승세를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투자 확대를 이제 통한 어떻게 보면 테크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투자를 확대하게 되면서 재무가 악화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재무가 악화되면서 혁신이 없는 기업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저희가 알파벳 또는 이제 구글을 보시게 되면은 제미나이 3.0 이제 챗GPT를 잡을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좋고, 특히 구글 같은 경우에는 AI 역량이 이제 재평가를 받게 되면서 주가 상승세가 굉장히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마도 AI 옥석 가리기가 시작되는 내년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이어간다면은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지지난달에 이제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알파벳에 투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제미나이 3.0이 공개가 되었고, 이를 이제 사용해본 소비자들이 굉장히 좋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아마도 구글이 내년에 AI 옥석 가리기에서 최후의 승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제미나이랑 오픈 AI랑 계속해서 치고받고 하고 있잖아요. 오픈 AI가 한창 좋았다가 갑자기 제미나이 3가 좀 치고 올라오고, 만약에 내년에 다시 오픈 AI가 엄청난 모델을 내놨다. 이렇게 되면 구글이 좀 빠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차트상으로는 구글도 충분히 빠질 수가 있는 위치이긴 합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지금 챗GPT가 다시 한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했을 때 그 반대로 다시 구글이 빠진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는 게, 결국에는 어떤 챗GPT 모델이 어떤 게 더 좋으냐, AI 모델이 어떤 게 더 좋냐라고 판단하는 거는 이미 겪어본 소비자들의 판단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특히 $300가 이미 넘어간 구글의 주가에서는 $300 아래로 내려오는 어떻게 보면은 악재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 주가가 조금 더 상승세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럼 M7 중에 탑픽을 딱 알파벳으로 뽑아주신 건데, 사실 우리나라에 또 엔비디아 주주분들 많잖아요. 왜 엔비디아는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엔비디아보다 구글이 나은 이유 뭘까요? 엔비디아보다 구글이 낫다기보다는 결국에는 지금 M7 주가는 거의 60% 가까이 많이 오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또는 수익 실현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 중에서도 구글만큼은 아직은 이제는 실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이고, 특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누가 뭐라 해도 가장 실적이 좋은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실적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저희가 다 겪어봤지만 조금이라도 성장세가 꺾이는 모습을 보인다면, 마이너스가 나온 게 아니라 10% 오를 걸 예상했다가 만약 실적이 9.8%만 올랐다는 것을 보았을 때 주가가 조정이 오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한다면은 아마 M7 종목 중에서는 알파벳이 가장 우상향을 좀 오래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안 좋다는 게 아니다. 절대 아닙니다. 엔비디아는 좋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죠. 엔비디아 좋은데 워낙 시장의 눈도 높고 기대도 높다 보니까 일단 알파벳을 좀 탑픽으로 뽑아주셨고요. 그러면 S&P 500 지금 또 38번째 사상 최고치를 올해 들어서 경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40번째 찍을 수 있을까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저는 올해였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고,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20분 후에 본장이 열리게 된다면은 아마도 S&P 500이 좀 좋은 모습을 좀 보일 거다라고 예상은 되고 있고, 다만 오늘 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올해 안에 이제 월요일, 화요일이 남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가장 좋은 모습을 보이고 마무리를 지을 수 있다면은 1월 초에 단기간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바로 이것을 상쇄하고 주가가 다시 우상향을 그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꼭 올해 안에 40번째 찍기를 바라보면서 이제 프리마켓 특징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이야기했던 엔비디아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그록을 인수했다. 사실 인수는 아니지만 사실상 인수했다라고 봐야 하는데, 이 그록이 또 일론 머스크의 그 그록은 아니잖아요. 요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엔비디아가 이제 AI 칩 스타트업 GROQ입니다. 그로그라는 회사를 기술의 비독점 라이센스를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굉장히 어려운 용어로 나오게 되었는데, 사실상 이 회사를 인수했다는 이야기와 같지만 저희가 이제 미국은 반독점법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그걸 좀 피하기 위한 용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이제 AI 칩 TPU를 개발한 인물들이 설립한 회사입니다. 9년차 스타트업인데 약 3개월 전에 69억 달러의 기업 가치로 7억 5천만 달러도 조달한 적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다. 특히 이번에 GROQ 이제 그록을 인수할 때 200억 달러를 인수하겠다고 합의를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가장 어떻게 보면 엔비디아가 필요로 하는 것이 그록의 강점인 저지연입니다. 빠른 반응 속도라고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까지 챗GPT나 이런 데 물어보게 되면 단어가 나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빠른 반응 속도, 이제 저지연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빠르게 이야기가 나올 수가 있어서 자사 제품에 적용이 된다면은 구글을 비롯해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빅테크 기업이 자체 칩 개발 추격에 대응할 수 있다. 특히 추론 시장에서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아마 엔비디아가 이 AI 칩 이제 스타트업인 그록을 인수하게 된다면은 다시 한 번 더 호재성 기사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하필 또 그록을 인수를 했을까? 이걸 인수함으로써 얻고자 하는 바가 뭐였을까? 이 의미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이제 저지연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 속도를 굉장히 빠르게 하겠다라는 거고, TPU라고 아직 알려져 있는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저희 엔비디아가 하는 반도체는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용량이 커서 속도가 좀 지연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 중에서 필요한 부분만 한다라고 좀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빅테크 기업들은 결국엔 추론 시장으로 이제 AI가 피지컬 AI로 넘어가는 추론 시장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특히 엔비디아가 이번에 행동을 취하게 됨으로써 내년에도 엔비디아가 아마도 저희가 생각하는 이 테크주에서는 아마 선봉을 서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행보 자체가 뭐 구글을 비롯한 경쟁사들을 좀 견제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풀이하는 또 기사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렇게 이해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로 이야기를 시작해봤고 다음으로 또 제가 오프닝에서 언급을 했던 마이크론을 비롯한 메모리 반도체 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도 강하네요. 마이크론이 1.6% 상승 중인 상황인데 메모리 사이클 언제까지 갈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프리마켓에서 이제 2% 정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게 되었는데 2020년 인도분 5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 이제 HBM3E의 가격이 20% 정도 인상할 계획이 있다라는 보도도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결국에는 메모리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기대가 주가를 끌어올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마찬가지로 샌디스크도 이런 메모리 가격 인상 기대에 있어서 아마 개장 전 주가가 4%까지도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업계 전반적으로는 이제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오게 있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측면에서는 가격이 오른다면은 그 영업 이익률이 굉장히 크게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를 비롯해 샌디스크 그리고 램선 리서치까지도 주가가 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샌디스크 같은 친구들도 한참을 지지부진하다가 최근에 또 S&P 500에 편입이 되면서 계속 좋은 흐름 가져가고 있는데 어쨌거나 마이크론이 대장주로서 가장 좋을까요? 네, 일단 마이크론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가가 가장 많이 오른 종목이기도 하고 특히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사실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에 조금 밀리는 모습도 많이 보였었습니다. 다만 이제는 미국에서 메모리 반도체를 제대로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이 MU밖에 없기 때문에 아마도 정책적인 지원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감도 충분히 있고 200달러 넘어간 이후에는 주가가 한 두 번 정도 조금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지만 금방 다시 회복하고 아마 300달러까지도 위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상승세를 조금 더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메모리 반도체 전반 한번 훑어봤고요. 다음으로 월마트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오늘 투자 의견이 나왔어요. 아웃퍼폼을 제시를 했고 현재 지금 가격 프리마켓 기준으로 111달러인데 목표가 125달러 나왔습니다. 갈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떻게 보면 테크주 외에 소비재에 주로 유일하게 남아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결국에는 목표 주가가 125달러까지 나오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다만 지금 월마트가 주가가 오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아직은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긴 합니다. 다만 이제 월마트가 온라인으로 아마존을 추격할 수 있다는 기사도 함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를 앞서서 이제 시장 내 존재감이 빠르게 확대된다라는 기사를 한번 참여해 보신다면은 월마트도 아마존을 만약 추격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은 오프라인에서 반전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월마트 주가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요약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당장 진입은 이르다. 아직까지 111달러까지 오르는 모습도 117달러까지 찍고 살짝 내려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조정을 좀 넘어갈 수가 있다면은 120달러 선을 위협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마트 차트까지 좀 함께 봤고요. 다음으로 존슨앤존슨에서 이슈가 하나 나왔습니다. 임상 중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 지금 좀 주가가 오르고 있어요. 이걸 좀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네,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에는 방금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됐습니다. 아토피 치료제가 임상이 조기 중단되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오게 되었는데 중간 분석 결과 해당 치료제 효능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기사가 함께 나왔습니다. 회사 설문에 따르면 임상 시험 기간 중에서 약물에 대한 내약성은 양호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결국에는 이제 아토피 피부염은 1억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서 이 치료제 개발에는 의지가 좀 있다. 다만 이번 이 해당 치료제가 중간 분석 결과에서 이제 효능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었고 전 거래일보다 0.15% 정도 하락했다라는 건 아직은 이 기사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크게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뭐 조기 종료 기준에 부합했다 이러기 때문에 아마도 임상 거의 다 돼서 실패했다기보다는 실패할 수 있었던 치료제가 임상이 조기 중단되었다라고 요약을 한 것 같고 투자자들도 그렇게 받아들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렇게 큰 반응 자체는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존슨앤존슨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또 그리고 요즘 원자재주가 그렇게 강한데 특히나 오늘 지금 강하게 초록불 켜고 있는 프리포트 맥모란 구리 관련 주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2.6% 좀 상승을 해주고 있고 서던 코퍼도 2%대 상승입니다. 이런 구리 관련주들로 투자를 해보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구리 채굴 업체입니다. 방금 프리포트 맥모란 FCX라든지 SCCO 같은 종목은 구리 채굴 업체라고 알려져 있고 구리 광산주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리 가격이 상승한 것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사나이 선물 거래소에서 구리가 이제 좀 높은 가격에 톤당 98,720위안으로 기록이 되게 되면서 구리 가격도 금과 은을 비롯해서 구리까지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글로벌 광산 기업들이 주가가 좀 많이 오르고 있고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프리포트 맥모란 외에도 서든 코퍼 그리고 BHP 그룹 등 광산주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결국엔 제조업 시장이 살아 돌아올 때 구리가 가장 먼저 반응을 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주가도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좀 주가가 속도감 있게 많이 오르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내년 초부터는 제조업도 시장도 좀 좋은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격은 하지 말까요? 지금 주가 자체에서는 아마 구리 가격이 거의 다 반영된 모습이라고 말씀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다만 구리 가격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원자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이후에 다음 사이클을 탈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부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프리마켓 특징주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의 종목픽 알아볼 시간인데요. 오늘 도전 종목 하나 챙겨오셨네요. 어떤 종목인지 바로 볼까요? 네, 종목은 어떻게 보면 유명한 종목이긴 하지만 넷플릭스를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이 투자 아이디어는 실적이 좋거나 앞으로 그 시청자 수가 늘어난다기보다는 지금 넷플릭스가 현재 지금 지나친 자금 유출 우려가 있어서 일시적인 조정이 좀 발생한 게 아닐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워너브러스를 지금 인수하고 있는데 인수 불발 시 주가가 다시 회복할 수 있지 않을까. 방망이를 짧게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넷플릭스가 지금 106조 원, 720억 달러의 워너브러스의 HBO 맥스 사업 부문 등 일부를 이제 인수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지출이 예정되어 있어서 인수회사 이제 승자의 저주라고 저희가 표현을 하고 있죠. 승자의 저주 우려에 이제 주가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에서는 넷플릭스가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서 590억 달러의 이제 임시 부채가 필요하다. 그래서 신용 등급도 강등될 우려가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함께 나오게 되면서 워너브로스라는 회사를 인수하기 위해서 파라마운트라는 회사도 접근을 하고 있는데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업부를 1,084억 달러에 현금으로 인수할 것이다라는 제안서를 함께 보내게 되었고 넷플릭스는 만약에 워너브로스를 인수하게 된다면은 총 부채가 1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까지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모건 스탠리에서 분석한 것처럼 재무 부담이 굉장히 있을 거고 신용 등급도 강등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로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반독점을 이유로 인수 불허 가능성이 제기가 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한 건 아니고 트럼프 상원 의원이 발언한 건데 매사추세츠주에 이제 워런 상원 의원이 성명을 냈습니다. 넷플릭스와 워너브라더스의 결합은 스트리밍 시장의 거의 절반을 통제하는 거대 미디어 기업이 탄생하는 거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독점법에 굉장히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아마도 지금 넷플릭스가 추진하는 이 인수가 만약에 불발이 된다면은 주가가 조금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넷플릭스가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겠다라고 발표한 이후에 투자자들이 주식을 어떻게 보면 좀 매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워너브로스 인수를 선언하기 전이었던 $100 이상선,
$130 선까지 단기적으로 만약에 인수 불발이 된다면은 네.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방망이를 짧게 잡고 기사를 살펴보신다면서 넷플릭스를 사보신다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인수 불발을 노리자라는 전략으로 풀이가 되는데 만약에 인수가 된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좋은 거 아닌가요? 만약에 인수가 허락이 되고 허가가 돼서 워너브로스의 HBO 맥스 사업 부분하고 넷플릭스가 합병이 된다면은 정말 거대한 미디어 공룡이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더 좋은 모습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넷플릭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다시 찾아뵐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